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 문학기행 오늘은 제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국의 계략, 대개 어떤 나라고 몇 개 성이 있고, 뭐 식각시가 얼마고 소수민족 자치주의가 얼마고 그런 얘기를 개관했고, 이번에는 대충 각 주요 광역별로, 예를 들면 동북지역, 남부지역 뭐 이런 큰 지역별로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23개 성에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성별로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아마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골치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성이 많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러니까 아예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대충 객관으로 들으시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더라도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자료를 보시면은 중국 관광 갈 때 요것만 딱 있으면은 대충 중국 그 가이드 설명되는데 요건 보면 이게 조겐포입니다. 이거 보면 되게 무슨 성이다. 이 성은 되게 어떤 데다. 그건 알고 그다음에 뒤에다 이제 역사 연표를 붙여놨거든요. 그 연표 보면 무슨 시대 하면 이게 이때쯤이구나.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여러분 몸이 건조해요. 오늘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중국 역사가. 오늘 몸이 건조하지만은 그냥 일단 자료니까 한번 서베이 한다는 기분으로 들어달란 말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동북지역, 이걸 이제 동북지역 지구라고 얘기 많이 하네. 그 다음에는 화북지역, 이건 중화라는 화자입니다. 화북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거 서북지역, 서남지역, 화동지역, 이게 화북, 화동 이렇습니다. 이게 북경이 있는 데고 여기가 이제 그 상하이 있는 데예요. 화동 지역이 이래 되는데 그다음 이제 중남지구 이래 되어 있는데 내가 나눈 건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오늘 내가 강의 드리는 다른 6개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이제 요 지역 요 지도 이대로는 아닙니다. 근데 거의 이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대충 보면은 먼저 동북 지역입니다. 동북 지역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제일 관계가 깊고 특히 백두산 가려면 여기를 가기 때문에 동북 지역 이래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 이래 말합니다. 이게 옛날 일본이 침략해서 만주국을 가짜로 만주국 만들었던 그 따위거든요. 동북 삼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애국가 할 때 이 만주국 동북 삼성 빼앗기고 거기에 이제 전쟁이 났, 중일전쟁이 시발이 되잖아요. 1931년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윤영성, 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계 깊죠. 심양 같으면 뭐 우리나라 왕자들이 뭐 그 붙들려가 가지고 유수 생활한 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 윤영성인데 중국은 한문 문화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냥 랴오 이래요. 랴오. 요거 약자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쓴 조자를 지금 중국 간치자 이렇게 써버려요. 랴오 가면 이거 요 한자로 윤영성이다.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다 외우진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 알아두면은 여러분 이 자료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윤영성이고 성도는 심양, 선양이고 여기는 이제 대련 우리하고 관계가 깊죠. 그다음 단동 우리하고도 관계 깊죠. 심양은 전국 시대부터 춘추 전국 시대 아마 다다음 주쯤 하게 될 거예요. 동북 지역 중심지이고 청의 발상지 청나라가 이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누르하치가 수도를 삼았다가 잠깐 북경으로 옮겼고 일제시대 때는 이 심양이라는 도시를 봉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봉천 가면 지금의 심양이다. 이건 일본이 만든 도시 이름이에요. 그렇거든. 9.18 사변 지난번에 했죠. 우리 중국 지금 국가가 바로 이때 의영군을 노래한 거 아닙니까? 1931년 만주 사변, 9.18 사변입니다. 만주 사변 혹은 9.18 사변 그래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류다호옥 하는 거. 이거는 그 철도변에서 이 지역을 봉천 지역을 지나가던
이때는 아직 심양이죠. 심양 지역을 지내가던 열차를 일본군 제어가 폭파해놓고는 중국이 했다고 하고는 침략전쟁 해가지고는 동북 삼성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 요녕성. 이게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길림성 밑에 있어요. 요게 요녕성. 이게 요녕성이고 길림성 이거는 흥룡강성 세 줍니다. 세 성입니다. 이게 심양입니다. 그 다음 길림성 이게 우리하고 제일 관계 깊죠. 이게 성도가 장춘. 이 장춘이 길림성의 약자는 길, 지 이러면 그 길림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장춘은 32년에 일본이 만주국을 세워서 일본이 만든 수도로 장춘이라는 도시 이름을 신경으로 바꿔버립니다. 신경 이런 걸 아는 건 상당히 그 이제 현대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그런 사람들. 여기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연지에 연길에 집안 고려 땅이죠. 고구려 장백산 이게 유명하고 집안은 고구려 고도 예감지 우리 유적지가 많죠. 고구려 고도 길림성 집안 그 다음 이제 흥룡강서입니다. 흥룡강서 이거죠. 요렇게가 길림성 요것이 연영성 이렇게 딱 3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계 있는데 여기입니다. 흥룡강성 성도는 하얼빈이고 약칭은 해, 흑, 하얼빈, 흑하라 유명한 공항입니다. 흑하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강입니다. 하얼빈이 참 볼 게 많다고들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그 흥룡강성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유명한데 그 유명한 게 이게 이제 박물관 있는 거리인데 소피아 성당입니다. 소피아를 이렇게 써요. 중국말로는 소피아 성당. 이게 소피아 성당입니다. 소피아 성당. 방공이 아니고 홍수를 잘 방어했다는 기념탑. 1957년에 강이 범람해가지고 도시가 막 침수했거든요. 그때입니다. 이게 송포대교. 그다음 겨울이면 그 얼음 전시회 하는 거 알죠?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텔레비에 막 한참 동안 나오죠. 매년 겨울 되면. 이거 대단한 조각입니다. 얼음 조각으로는. 세계의 명물이죠. 이게 이제 흥룡강서입니다. 이건 이제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의 기념탑. 흥룡강성의 흑하시. 여기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여기 이때 많이 죽었어요. 소련군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동북 삼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북지역입니다. 화북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중국의 심장부입니다. 동북 삼성은 우리 민족과 관계가 제일 깊은 지역이고 화북지역은 중국의 심장부. 북경, 텐진, 큰 도시만 해도 두 개죠. 성은 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산서성의 영하 회족 자치주, 내몽고 자치구 이렇게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의 심장부다. 이게 이제 화북지역입니다. 화북지역 하면 이게 중국의 심장부다. 북경이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경, 화북지역이 여기거든요. 다시 보면 여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동북, 화북 이래 됩니다. 자, 화북성, 성도는 석가장. 이게 우리 독립운동하고 관계 깊죠. 성도 화북성의 약자는 기, 옛날에 기 땅이었다 해가지고 춘추 전국시대는 연, 조 지역이고 한과 진 때는 기주, 여기 기자를 따가지고 기라 말이죠. 기주, 유주로 호칭했고 천지는 인천관 여객 해상 루트가 있고 승덕은 청왕조 황제 피서지고 승덕
이거 열할기에 나오죠. 북대하 이것도 열할기 나오죠. 산효관도 열할기에 나오죠. 진황도 전국시대 때 조나라 한단 도읍이 한단이었습니다. 조나라가 이게 유명합니다. 하북성. 이런 건 자료 여러분 다 외우지 못하니까 보관만 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히 꼭 오늘 이 자료는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하남서입니다. 성도는 정주, 약칭은 예, 황하 남쪽 중하류 지역이고 여기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송, 정,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이 위자하고 이 위자가 틀립니다. 이건 호위하는 위자입니다. 이런 땅들이 있었던 데가 바로 하남성이고 낙양 옛날 도시죠. 개봉, 가이펑. 개봉 뭐로 유명해요? 판관 포청천, 송나라 때. 전국시대의 위의 수도 이후 여러 나라 수도를 걷고 북송 때 수도였고 소림사 여기입니다. 소림사 그 유명한 소림사. 정주시, 낙양. 그 다음 이제 산동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죠. 산동서 한성만. 태양산. 여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들이 굉장히 즐겨 가는 데입니다. 경치도 좋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본거지입니다. 김유 선생이 아주 잘 알아요. 동쪽이라는 데서 처음 성이 유래했고 황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산 이게 경치도 좋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시절이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제나라와 노나라의 영토였고 이게 제나라는 큰 나라고 노나라는 공주 나라거든. 공자가 나라인데 약소국이에요. 이건 나중에 공자할 때 자세히 하게 됩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 이후를 어지러운 세상을 통일한 게 진나라거든. 진 통일 후에는 제북, 임치, 교동 이런 게 돼 있었고 그런 군에 속했고 한나라 때는 청주, 연주, 서주 이렇게 불렀고 청도 우리 자주 간 데죠. 곡부 이거 공자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명자의 고향 이래가 추로지향 이래 말합니다. 추로지향 하면은 공자와 명자의 고향 이게 바로 다 산동성에 다 있어요. 태산이 유명하고 산동서입니다. 칭따오 곡부 공묘 공자 묘지입니다. 사당 명자 묘지 기념사. 그 다음 산서성 성도는 태원 약칭은 진 태양산 서쪽이라고 산서 산동이라는 것은 태양산의 동쪽이라고 산동성 태양산의 서쪽이라고 산서성 이래 붙인 겁니다. 춘추 5패 하나였던 진나라 이래서 약칭이 진이 된 겁니다. 전국시대에는 칠흥 하나였던 조나라와 위나라 나중에 아마 다다음 주쯤에 전국시대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이 지역은 중화민족의 발상지 요임금 수도 평양 순임금의 수도 영제 우왕의 수도 안읍 이런 게 이 성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산서성에 불교 성지 오대산이 유명하고 우리 지난번에 각 산들 다 했잖아요. 불교 성지 오대산 태백탑 황하 폭포 고성 중국은 아주 특이한 대웅전 하나 천호궁 그 다음에 회족 자치구입니다. 영하 여기는 이제 성도가 아니고 구도입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구수도 은천 약칭은 닝 이게 이제 영자 요영자 따가지고 닝 이래 말합니다. 한나라 때는 삭방 송나라 때는 서하 하면 여기를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청진사. 참 독특한 사죠. 회교까지 합쳐진 건물이. 황하루 이루입니다. 중국의 이루는요, 우리나라로 비교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하고는. 우리나라 뭐 구경거리 많다 하면 중국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 가서 구경거리 많다 그래도 중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몽고 자치고. 이 몽고가, 내몽고는 이제 이 중국 통치가 되고, 외몽고는 러시아 통치가 됩니다. 주도는 호화호특. 근데 후허하오터, 후허하오터 이렇게 부릅니다. 약칭은 몽고라고 이래 부릅니다. 북부에 위치했고 태무진,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어릴 때 이름이 태무진입니다. 대정권에 나섰던 모국이 바로 내몽고 자치고, 지금은 내몽고 자치고, 그 아들 쿠빌라이 칸이 대륙을 통일해서 원나라를 건국했고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다. 쿠빌라이 칸, 원나라 건국자죠. 몽고는 여러분 여행 다 갔다 왔죠. 돈 제일 적게 드는 여행지입니다. 이건 다 봤죠. 몽고 가서. 소칭 오탑사. 탑이 지붕 위에 5개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화동지역입니다. 화동지역. 화동지역은 여기입니다. 이쪽에.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하고 교류가 깊은 데죠. 지금은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다 관계가 깊으니까 어느 한 지역 뭐 특별히 여기만 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바로 상하이가 있는 데입니다. 상하이. 상하가 있고 약칭은 후. 우리나라 이 문인들 양력에 보면 호강대학 출신이 많이 나오거든요. 호강대학 출신. 이 바로 그 호자가 한문으로는 호자입니다. 이 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하이에 있던 대학 이름이 호강대학이에요.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걸 나중에는 고쳤죠. 지금은 이제 중국 국립대학이 되어 있지만 호강대학 하는 게 선교사 학교입니다. 호라고 하거나 하면 신이라고 한다. 성이 포함되는 것은 강소성, 안리성, 절강성, 호북성.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 특히 삼국지 때 각 성마다 중요한 데가 나옵니다. 이 화동 지역입니다. 여기 상해. 상해는 뭐 더 내가 소개 안 해줘도 여러분 한두 번 다 가봤죠. 그다음 강소성 여기거든. 남경이 있는 데입니다. 약칭은 옛날에 소나라 지역이라고. 소나라 소주 있는데 장강, 하류, 태호 200여 호수가 있는 저습지고, 준정 시대 때 오나라와 초나라, 한나라 때는 서주, 양주. 그래가지고 그냥 초나라와 오나라 이래서 이 지역이 이제 미녀가 많은 지역입니다. 오, 초, 월나라도 여기 포함돼요. 소주가 중국시대 때 오나라 도읍지가 지금은 소주입니다. 그 유명한 관광지. 태평천국 시대 때 잠깐 여기 수도를 있었습니다. 신해혁명 때도 잠깐 수도를 삼았고, 양주, 서주 등이 유명하다. 강소성에서. 남경 장강대교. 이거 우리나라도 소개 많이 됐죠. 그 다음 안희성. 안희성은 성도가 합비, 약칭 완. 양자강과 화이허강에 위치돼 있고, 서주시대는 환백이라고 해서 이제 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준주정국 시대는 오초 땅이고, 황산, 구화산이 유명하고, 성도는
동비천과 서비천이 합류한다는 뜻에서 합비, 삼국지 연이은 무대가 되는 됩니다. 이게 삼국지가 위, 촉, 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되거든요. 위가 북쪽에 있고 촉나라가 서쪽에 있고 오나라가 동쪽에 있고 위, 촉, 오 삼각형 이렇게 그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지역을 중국 지도에 딱 그리면 위, 촉, 오 세 나라가 나와요. 그게 삼국지입니다. 황산, 구화산, 천태봉 뭐 이런 자연 환경 이거는 아마 중국이 세계 제일 거예요. 뭐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해요. 절강성, 성도는 항주, 그 유명한 항주, 소주 항주가 지상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약칭은 이게 절강성이라는 저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저 월나라 땅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가깝죠. 오나라하고 오월동죽하는 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진나라 통일 후에는 회계군이 돼버리고 삼국시대는 오나라였고 서호가 있고 전당강이 있고 소홍이 루신의 고향입니다. 루신의 고향. 여러분 여기를 꼭 가봐야 됩니다. 나중에. 용정차 여긴 다 가봤죠. 지금 관광팀 어떤 관광팀 가도 용정차는 다 가요. 용정하면 간도에 있는 용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강성에 있는 용정. 그다음 보타산. 이건 뭐 전부 관광지니까 내가 자세히 소개를 안 합니다. 이봐 이런데 이런 경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고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북성 여기입니다. 성도는 무한, 약칭은 무한 삼진 이래 말입니다. 무한 삼진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냥 지명 어디고 잘 몰라도 무한 삼진 이래 외워버리면 돼요. 외워놓으면 나중에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양자강과 그 지류 한수, 이 우리나라 한강 이름 여기서 나온 거거든. 합류점에 위치하고 양자강 오른편의 무창 폭동 뭐 유명하잖아요. 한강 북쪽 왼편의 한구, 한강 이남의 한양, 세직으로 구성된 게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거, 무한 삼직하는 거는 무창, 한구, 한양 세 도시를 합친 게 무한 이래 말. 세 도시가 합쳐서 지금 무한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세 도시가 따로 있었는데 굉장히 큰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동정호 북쪽에는 천호성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준정후 시대는 초나라지요. 참 좋은 데입니다. 한나라 때는 형주 경산현에 4600년 전에 굴가령이라는 유적지가 있고 적벽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이 유명하고 강릉현에는 2700년 전 초나라 유적지 강릉 초묘가 있고 도교 성진 무당산이 있고 그다음 이 무당산 일명은 태화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적벽이죠. 이게 적벽 우리 일행들입니다. 불교 그 사원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 무한 호복성 성도거든. 무한 삼진 그 있고 아까 이건 얘기 아까 다 나온 거죠. 세지구 합친 게 무한 삼진이 됐다는 거. 이게요. 보타산 제일 유명한 게 황항로입니다. 황항로. 중국 최고 누각 중 하나고 삼국시대 때 오나라가 형주를 점령한 뒤에 촉과 전쟁을 하고자 황구산에 세운 건물이 모처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GP입니다. 휴전선에 최전방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관찰하는 데서 나중에는 그 무기고
성벽, 대포도 놓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관광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시가 엄청 많아요.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몇 개 보면 이게 이제 황학루란 뜻이 뭐냐면 옛날에 한 노인이 거기서 뭐 기도를 해가지고 하기 한 마리 내놓으니까 그때 하늘 올라가 버렸다. 간 뒤에는 안 와요. 그리고 황학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간 화학은 다시 오지 않고 흰구름 천년을 유의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시가 강어 물안개는 시름만 깊어간다. 참 경치 좋은 데입니다. 황로 유래역이 나와 있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고금대 입니다. 백아가 검은고를 알아보는 백아가 검은고 소리를 제일 잘 알아보는 게 종작이었다. 그래가지고 그 수어도 많이 있잖아요. 종작이 죽은 뒤에 백아가 검은고를 한참 동안 안 탔다. 자기 음악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친구 중에 자기 글 제일 잘 알아주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 죽으면 이제 한동안 글 못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문우가 있습니까? 자기 글을 제일 사랑해주는 문우. 빨리 하나씩 만드세요. 이 시설 참 잘 놨어요. 200이 이걸 가지고 실 쓴 겁니다. 한적한 밤 밝은 달빛 아래 앉아서 은자는 소박한 검은고를 탄다. 은자는 숨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풍조가 들리더니 또 한송의 노래가 완연하다. 벽설이 섬세한 손에서 어지러이 나오고 녹수가 마음을 맑게 비운다. 종작이 오래전에 이미 죽었으니 세상에 지음이 없음을 아쉬워할 뿐이다. 하면서도 죽은 뒤니까 지음, 자기 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쉽다. 그런 뜻이죠. 이런 시는 여러분들이 수필 쓸 때 활용해도 돼요. 이런 걸 딱 인용해놓고는 나에게도 종작이 친구가 있다 하고는 쭉 쓰면 되거든. 또 없다고 써도 되고. 배가 이건 이제 또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내 검은고에 내 마음 실은 내가 타거니 내 곡조 알아줄 리 없어도 그만. 종작이도 나 아니고 남일진데 줄리에 설킨 내 마음을 의 알 거냐. 이게 뭡니까? 아까 그건 반대죠. 그 지음자가 없어졌으니까 타기 싫다 해서 아이 뭐 어차피 내가 타는 음악인데 내가 신나서 타면 되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글 쓸 때 아무도 내 걸 알아준 사람 없어도 나는 그냥 이런 마음으로 글 쓴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 화남 지역으로 갑니다. 화남, 그 아까 내가 했던 6개 구역 중에 틀린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여기인데 그 화남이거든. 그럼 화북 북경에 있는데 화동 상해에 있는데 화남 광동성 성도는 광주 옛날에 황포공관학교에 있었던 데고 약칭은 외 해남성 성도는 해구 약칭은 충 광서장족 자치구 계림이 있는 데고 호남성 성도는 장사 약칭은 상 강서성 성도는 남창 약칭은 간 귀주성 성도는 귀양 약칭은 첸 혹은 귀 복건성 성도는 복주 약칭은 민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한 뒤에 광동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동 요리가 중요하죠. 광동 요리 특징이 뭐예요? 해물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광동성 쿨이 가는 거는 광동성 출신 천난 노동자 그런 뜻이거든. 쿨이 가는 거는 괴로를 고자하고 힘력자 써가지고 중국말로 쿨이 가거든. 이 쿨이들이 하와이로 사탕수수밭 개척하러 제일 먼저 달려가요. 광주, 광동서입니다. 이건 지도가 잘못됐어요. 이 어느 지도인지 모르겠는데. 홍콩, 마카오와 인접해 있고 춘정국 시대에는 왜
백월 영토였고 경제특구 심천이란 데죠. 심천 이게 지금 그야말로 제2 홍콩처럼 엄청나게 이어나면 나중에 김유 선생이 계시는데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김유 선생이 여기서 유명한 사업가거든요. 무역을 하시는데 선문의 고향인 중산, 광동 요리 이런 게 유명한 데가 바로 광동성이다. 지도는 잘못됐습니다. 개혁 개방 후에 심천이 얼마나 발전했느냐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남성, 이건 섬입니다. 해구, 약칭은 충, 대륙과 섬 사이는 충저우 해협이 있고 광동성 레이저우 반도 맞은편 위치에 있고 해남도와 서사, 남사, 중사로 형성되어 있다.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해남성. 자, 그 다음에 광서 장족 자치구, 장족입니다. 이 계림이거든. 계림도 여러분 가본 분들이 많을 거야. 이 자연이 참 일품이죠. 계림은 아주 괴귀한 산,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그 계단식 밭, 쭉 올라가는 계단식 밭이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계림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산들이요. 몇 개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멀리서 보면 그게 쫙 이렇게 무질서하게 서 있어요. 무질서하게 서 있으니까 더 아름답죠. 질서 있게 뭐 줄 서 있으면 재미없어요. 이게 이제 이강을 타고 올라가면 저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성. 호남성의 성도는 장사, 약칭은 상, 양재강 중류 남쪽에 소재해 있고 동정호 남쪽, 상강 양쪽 연안에 위치해 있다. 주시대는 초영토였고 악양, 상담, 봉황, 여기는 이제 심종문이라는 근대 중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고향이 바로 봉황, 여기 호남서입니다. 무릉원, 또 여기에요. 천자산 자연풍경구, 그 다음 삭계고 자연풍경구, 그 유명한 장가계, 국가산림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왕천의 영화 부용진 무대도 바로 호남서이고 특히 모태동의 고향, 이 호남서입니다. 호남선. 모태동에 나온 학교가 장사사범학교거든. 이런 특징이, 이런 산, 이런 풍경, 이거 뭐 몇천 년 된 거 그대로 있어요. 전화를 안 입었어요. 모태동, 바위, 상. 이게 이제 장사 출시입니다. 모태동, 순서대로는 모태동, 유속이, 팽덕회, 호요방. 현대 중국 정치사 중요 인물들이 다 여기 출시하는 말. 그 위에 뭐 여기까지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난 인재가 나온답니다. 악록서원. 이 서원이 유명하거든요. 중국에서 손가락에 들어가는 서점이에요. 서원이에요. 개조된 악록서원. 이게 막 우리 일행일 겁니다. 호남대학. 이 호남대학은 옛날 그 장사사범학교가 호남대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애만정입니다. 이제 사랑했자 늦을 만자 정. 애만정. 이게 이제 중국말 하면 애완정이 되죠. 아이완팅. 애만정 유래는 당나라 시인 두목이 쓴 시에 보면은 수레를 정차시켜서 이제 그 풍경을 봅니다. 이 풍림 전역을 즐깁니다. 가마를 멈추고 서양의 단풍속 깊숙 감상을 즐기니까 상엽, 이게 낙엽 엽자입니다. 그 설이 맞은 낙엽이 붉게 빛나는 것이 꼭 2월의 꽃 같다. 2월의 꽃처럼 붓구나. 여기서 이제 애완정, 애완정
이래 붙인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뭐 대통령 독서회, 토론회, 신민학교 다 활동 시작하면 여기서 다 모임도 하고 오락회도 하고 이랬어요. 등산도 하고 또 노숙도 하고 어떨 때는 비도 맞고 비 오면은 이때 이제 못했던 건강법이 유명하죠. 풍욕입니다. 이게. 이건 우욕이에요. 바람이 이제 지금 황사 같은 거 하고 바람이 싹 불거든. 거기는 황사가 와요. 같이 와요. 그때 이제 팬티만 입고 뛰는 거예요. 그다음 비가 내리거든. 팬티만 입고 비만 맞으면서 뛰는 거예요. 우욕, 풍욕. 그런 걸 이겨낸다. 그런 뜻이죠. 그게 모태동 첫 논문이 자기 건강관리법입니다. 거기 이런 게 다 나와요. 52년에 중건했고 이게 항일전쟁 때 1937년 항일전쟁 때 훼손돼 버립니다. 그걸 이때 52년에 중건한 거죠. 이 정액의 그 편자가 모태동이 쓴 거고 심원춘이라는 이 심원춘이라는 이 글이 아주 유명해요. 나중에 이제 브레이트가 이 가지고 또 글 쓴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게 화명루 왕유 버드나무 짙은데 백화는 밝게 피었고 오봉성에도 봄은 깊었네. 성에서는 조금씩 새벽이 찾아오니 궁궐 우물에서 물 깃는 돌의 소리가 난다. 이제 초하루 대궐문 열리기 기다리며 궁녀들은 임금 옥년을 감합니다. 감화연장 마중하는구나. 내가 듣기로는 신선의 수록을 닦는 일을 보냈다던데 동해 신선은 언제 만나보려나. 왕유의 이른 아침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유석이의 생가입니다. 유석이는 모태동보다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모태동 생가. 원래 이게 초가집이거든요. 이제 우리 아마 일행들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모태동 치필입니다. 모태동이 쓴 거예요. 명나강. 이게 이제 유명한 구런이 빠져 죽었다는, 자살했다는 명나강. 굴자사라는 거는 구런을 높여서 높은 사람에게 자자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구런을 기리기 위한 사당. 이게 우리 형들이죠. 여기는 우리 일이 하나도 없나? 구런이 투신했던 명나강 굴자사. 동사에 서 있는 거죠. 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 악양루. 악양루는 상욱시대 때 동호대장인 노숙이 훈련 뒤에 열군로, 쉽게 말하면 사회를 받던 데예요. 이게 되는데 200이 대련으로 물과 하늘이, 이 호수 물과 하늘이 똑같고 바람과 달은 끝이 없다. 이게 이렇게 썼고 두보는 등악양루 시에서 친입니다. 친하다는 친구. 친한 친구가 한자 없이 노병으로 고독하는 그 배처럼 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이 악양루. 그 다음에 이게 마왕퇴한묘. 한나라 때 문명 유적지가 엄청 발견돼요. 여기서 이제 그 손자병국도 다시 원고가 나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료가 나왔는데 서한 초기 장사국 재상 대후리참과 그 부인 아들의 묘가 있는 데입니다. 이게 거든. 여기 미라가 있어요. 미라가 난 그 에집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중국에 있었어요. 강서성 성도는 남창, 약칭은 간, 양재강 중류 남쪽, 간강 양안에 있고 주정욱 시대는 초나라, 한때는 양주, 대문호들이 찾았던 산이자 중국 공산당 주원의 배경인 영화 루산의 사랑, 그 바로 루산이 있는 데입니다. 강서성.
최대의 자기 산지인 경덕진 국왕이 있는 데고, 유명한 정강산, 정강산 나중에 모택동이 대장정 갈 때 여기서 출발한 거, 그걸 말합니다. 정강산. 이게 이게 그 유명한 루산이거든요. 루산. 이 루산 알아두세요. 이거는 빨간 걸 해놨죠. 구광시 서남 쪽에 있고, 주대 광시 형제가, 광시 형제 7명이 이 산에 올라서 수도를 닦다가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광산이라고 불렀고, 광루를 하다가 나중에는 추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이 산이 봄은 꿈몽자입니다. 이게 봄은 꿈 같고, 여름은 물방울 같고, 가을은 술에 취한 것 같고, 겨울은 옷과 같다. 산이 그렇게 사계절마다 경치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하도 산이 좋으니까 그 중국이 그 준식민지 때 서양 선교사들 비롯한 서양의 재벌들이 여기다 다 별장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국에 돈 많은 사람 권력자까지도 다 별장 지어가지고 이 산에 가면 웬만한 중국 저명이사들은 별장에 다 있어요. 별장만 봐도 하루 종일 걸려요. 다 못 봅니다. 이 호수, 산 밑에는 호수입니다. 올라가는 호수부터 저렇게 많아요. 여기가 400여 명문이 낳은 저승지, 사마천부터 도연명 200, 백거의 소식 왕안석의 뭐 줄줄이 최근에 호적 광마략까지 4천여 개의 시와 문화 명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산을 가지고 쓴 시문이 4천여 개. 중국 최고 산이죠. 200의 시. 여기 이제 삼천척 하는 거예요. 백발 삼천척 하는 여기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 거짓말 잘하거든.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 향로방의 햇빛이 안개 어리고 멀리 폭포는 강을 매단 듯하고 물줄기 내려 쏟아 길이 3천리. 물줄기 폭포가 3천척이다. 택도 없어요. 하늘에서 은하수 쏟아지는 거. 이봐 거짓말. 하도 폭포가 쫙 맑은 물 내려오니까 하늘에 은하수가 묻고 타가지고 이리로 물 내리는구나. 은하수가 그냥 그대로 내리는 것 같다. 참 거짓말 잘하죠. 이게 그 재미입니다. 이 거짓말이. 글 쓰려면 거짓말 좀 이래 해야 돼요. 수필도. 서향화. 이게 이 산의 유명한 꽃이라고 합니다. 여금호. 호수 이름이 여금호야. 검은고모야. 인공호 부근에 대림사가 있고 금수곡이 있고 계곡 이름이 금수곡이야. 청교를 따라가면은 발 아래 보이는 계곡이 서양화, 수향화라고도 하고 이게 그 지역에서만 딱 이 꽃이 피는 거예요. 삼첩천, 세계에 겹친 우물이죠. 이 155m 폭포입니다. 이 삼첩천 이걸 안 보면은 이 산 안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겁니다. 이 지역이. 이게 이제 쭉 이래 이 계곡 물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 이게 이제 금수곡이란 말이에요. 금수곡. 이름이 금수곡이요. 여기가. 이게 삼첩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거든. 첫 폭포가. 첫 폭포샘, 두 번째 폭포샘, 세 번째 폭포샘.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봐야 이제 근사하죠. 여금호, 소동파. 똑바로 보면 골짜기고 옆으로 보면 삼봉우리다. 멀고 가까이고 높고 낮음이 제각각이다.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몸의 여산 가운데 이게 유명합니다. 사실 어떤 일의 가운데 있으면 그 사건 진상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뭘 잘 파악 못할 때는 이런 구절 딱 인용해서 수필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영화. 여기 특산물이 차가 운무차, 구름 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구름과 안개. 차. 주덕이라는 그 정치가가 이 우무차는 맛이 이제 굉장히 얕은 약간 발화성이 있으면서 맵다. 약간 맵고 발화성도 있다. 그런데 오늘 먹으면 오래 산다. 그렇지. 그 다음에는 삼색은 뭐냐면 돌 부근에서 나는 먹을거리입니다. 이게 석계예요. 닭개자입니다. 닭개자. 석계는 암벽 속에서 나는 개구리처럼 생겼답니다. 난 못 봤어요. 난 우리 그때 가서 좀 먹으려니까 안 나요. 계절 잘못 골라가지고. 청개구리처럼 생긴 조그마한 건데 개구리하고는 좀 다른 거래요. 그걸 이제 석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석어. 색이 투명하고 비늘이 없대요. 이게 이제 물고기죠. 바위 틈에만 사는 물고기. 석이 바위에서 나는 버섯. 그래서 이제 석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가 이 산의 특산품이라고. 저 세 개를 먹으면서 그 차를 마시면 되는 거죠. 이 한국 화가가 그린 아까 봤던 그 세 폭포 있죠. 두 폭포가 나오는데 세 폭포를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정선이 그린 여산 폭포도. 그다음 미르산장. 이건 여러분 꼭 보게 됩니다. 영국식으로 지은 별장인데 그래 현대식 건물이죠. 중국 재래식 건물이 아니고 장개석과 송미령이 살던 곳이죠. 장개석이 송미령 위에서 지은 집이라 가지고 산장 이름도 송미령이라는 미자에다가 산 이름 여자를 넣어가지고 미르산장 이래 붙였거든. 그 송미령 미자 산 이름 산 여자. 근데 장개석이 쓰던 걸 그대로 뒀다가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간 뒤에 모태동도 얘기를 써요. 그럼 이 가만요. 난 놀란 게 우리나라 남북한 재래 쓰면 그냥 다 없애버리거든. 근데 모태동이 와가지고 침대도 안 바꾸고 장개석 쓰던 침대를 그대로 썼대요. 그걸 보면 벽에 장개석 기념 유물도 있고 모태동 기념물도 같이 있어요. 참 중국답죠.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미르산장입니다. 미르산장. 이게 간판 보이죠? 미르산장. 이게 우리 이래입니다. 이거는 벌벅별장. 벌벅이 그 중국 선교사 따라가서 여기 한참 있었잖아요. 34년에 중국 떠났거든. 그때까지 여기서 글 많이 썼답니다. 벌벅별장 내부에 내부 관리인이고 만강정, 그다음 화경. 이건 뭐 산 안에 있는 그 산 내려오면서 막 별장지대부터 각 정원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다 못 봐요. 우린 뭐 그냥 하루 만에 한나절 만에 얼른 내려와야 되니까 다 못 봅니다. 그다음 귀주성. 자, 이제 골짜기로 갑니다. 약칭은 전 혹은 귀. 운기, 운남성 귀주성의 고원 동쪽에 있고 정시대 초나라의 검중, 차란, 야랑의 영토였고 한나라 때는 형주와 익주, 삼국지에서는 이런 데가 되게 그 뺏겼다 찾았다 하는 그 바로 총나라 땅이었습니다. 복부. 그다음 복건성입니다. 복건성은 이쪽에 있거든. 근데 성도는 복주고 약칭은 민이고 춘추시 때는 민월 대만 해협을 마주한 아열대 지역이고 샤먼 이래 말합니다. 하문, 샤먼, 무이산 등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남 지역입니다. 서남 지역. 자, 이건 잘 보십시오. 이 중경, 그 다음 서장자치구. 서장하면 티벳이죠. 티벳. 주도는 나사. 사천성, 운남성. 사천 요리 유명하죠. 운남성 이래 돼 있는 데거든. 이 운남성은 바로 월남하고 국경지대입니다. 이거거든. 바로 이렇게 하면 이 월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땅덩어리 크죠.
중경 우리 임시정부 있었던데 뭐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그 서장자치구 티벳 토번 옛날엔 토번이라고 불렀고 이게 포달라고 이건 이제 반드시 보게 되는 거죠. 가면은 티벳 가면은 그다음 사천성 성도는 성도 성도는 성도야. 중국말로는 청두 약칭은 내천자 이건 이제 촉인데 중국말로는 수 구체구 그 유명한 구체구 양쯔강 상류고 총나라 영토였고 위촉오하는 총나라 송나라 때는 입지의 1인 땅이었고 사천도로 호칭하고 있고 구체구 아미산 장강삼역 중경 이런 게 이제 볼만한 데고 여러분 뭐 중국 이만하면 관광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관광비 내일입니다. 운남성 바로 월남하고 국경지대죠. 곤명 이 도시를 난 못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여기를 꼭 가봐야 된대요. 사철 내내 꽃이 피는 도시. 약칭은 된. 정시대 때는 전나라. 당나라 때는 남소국. 송나라 때는 대리국. 이강이 유명하고 이강. 여강이 여강입니다. 그 한문으로는. 여강 저기 뭡니까? 이 배 타고 지나간 그걸로 여강이 그렇게 경치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서북 지역. 이거 실크로드입니다. 요걸 이제 따로 한 거예요. 아까 원래 나왔던 지도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거는 우리말로는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신강, 외월하는 거는 신장 위끌 자치구 이래 말하면 됩니다. 이쪽 여기거든. 요 지역입니다. 요게 이제 섬서성이에요. 여기를 치면은 이거 달라요. 이게 중남지구라는 게 없고 요렇게부터 요래 된 겁니다. 요렇게부터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섬서성, 서안, 그 유명한 서안. 반드시 가게 되잖아요. 서안 가면 뭐 먹죠? 만두, 섬 또는 진. 서주시대의 하남성, 산릉의 섬원. 서쪽에 있다는 뜻으로 산, 섬, 서 이래 불렀고 춘추시대 진나라 서안은 장하 3000년 고도 함양, 아방궁, 항고조의 장안성 이게 다 여기 서안을 말하는 겁니다. 연안, 모택동 혁명 근거지 화산 우리 산 5대산 할 때 했죠. 중국 5대 명산 화산 서안입니다. 서안 이건 반드시 보게 돼요. 어떤 여행팀 따라가도 이건 보게 됩니다. 진시황릉 이거 반드시 보게 되죠. 대한탑도 반드시 보게 돼요. 감숙성 여기입니다. 도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숙성. 성도는 난주, 난초 난자를 이렇게 써요. 약자로 난초 난자. 진나라와 세릉 영토의 서구 월지국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도낭 한무제가 현을 설치했고 실크로드 유적지입니다. 감숙성, 감숙난주. 이게 막고굴입니다. 막고굴. 각종 문서를 숨겨놨던데 막고굴. 이거는 월하천이라는 데고 이렇게 딱. 그다음 청해성 여기입니다. 선영, 이 안녕하는 영자입니다. 선영, 약칭은 청해성의 청, 티벳고원 북동부, 한때는 창조, 당나라 때는 토번, 청해성. 그다음 시장 위글 자치구 우르무치.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중국 문화하고 제일 궁합이 안 맞은 데가 여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 회교도들이에요. 회교 문화입니다. 회교 문화권 말도 완전히 다르고 먹는 데죠. 자, 이게 이제 중국 대충 지역별로 본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내가 처음 예고해 드렸듯이
외우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두고 그냥 자료로 여행 갈 때마다 이걸 펴보면 참고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역사 조గిం포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울 필요 없이 뭐 외워도 돼요.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두 시대 보면은 중국 역사 간단해요. 하은주 이게 중국 고대입니다. 하은주 그렇다고 외우면 돼요. 하나라,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상나라라고도 해요. 이게 다 망한 이유는 왕이 여자 연예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연예 맞댔다는 나라가 다 망해요. 그래 만들었는지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백제 망할 때 뭐 의자왕처럼 거짓말도 좀 있겠죠.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역사책에 또 나오는데 여기는 거랑이 마지막 임금입니다. 하나라 마지막 독재자가 거랑. 거랑을 망치게 한 여자가 말희. 속국에 나라를 망치려고 여자를 바친 건 여자예요. 일부러 망치러 온 여자야. 그 다음에 은나라도 이걸 교훈 삼아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똑같이 달기, 뭐 걸주 같은 독재자. 이게 주왕이 은나라 마지막 왕이거든. 그 미녀가 달기, 여기는 말이 달기, 뭐 녹대 이런 거 다 여자가 속여가지고 왕이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만든 것들이고 나중에 자세히 당할. 그 다음에 하은주, 주가 마지막입니다. 주는 이제 중국 역사에서 가장 표본이 되는 공자가 표본으로 삼는 왕조가 주왕조죠. 이럴 때고 힘이 셀 때는 그냥 주로 서주로 있다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동주로 쪼개간 겁니다. 이때 벌써 동주로 갔을 때 이미 힘이 없어요. 이게 하은주 시대고 그 다음에 바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 뭐 이게 전부 연나라, 제나라 뭐 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는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면서 진시황이 통일 제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진시황 통일 제국이죠. 그 다음에는 삼국지의 삼국시대, 위촉5, 위촉5 삼국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진나라가 망하니까 지역별로 영웅들이 나간다 나서 세 나라 싸우다가 이것도 합쳐지죠. 위촉5 삼국시대. 위촉5 이래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망하고는 16국. 이거 뭐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나라가 15개니까 16개나 되니까 뭐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겠어요. 그 다음 남북조. 위진 남북조 이렇게도 말하죠. 남북조 시대. 북조, 남조가 이렇게 되죠. 위진 남북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뒤를 이은 게 수나라가 통일해요. 통일해서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망하고는 당나라가 됩니다. 이게 수나라 지도. 수나라 지도고 그다음에 이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때 엄청 커져요. 당제국이죠. 당나라가 망하고 56국 또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되다가 56국 지내서 당나라 이후부터는 그냥 56국 되는 건 안 해도 돼요. 뭐 그냥 잊어버렸대요. 그럼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는 원, 요, 금, 남송 이런 건 다 송나라 속에 포함되는 거고 송원. 그러니까 당나라 뒤에는 중국 역사가 간단합니다. 송, 원, 명, 청 이래 버는데 간단하죠. 송나라 여기입니다. 거의 당나라 차지했던 거 다 차지했죠. 송나라. 이러면서도 이 북쪽은 차지 못했잖아요.
원나라 많이 차지합니다. 북쪽으로.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 청나라 제국입니다. 청나라 때 제일 많이 차지해요. 그 다음에 현대 중국. 명, 청, 중화민국. 1912년에 49년. 49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중화민국 두 나라를 나누어진 분단국가죠. 이게 지금의 중국 지도 다 됐죠. 자, 이건 여러분 자료를 갖고 계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대단히 재미있는 중국의 역사, 신화와 역사 시대로 들어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